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책의 근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료 활용이 중요한데,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의 근거 강화에서 행정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행정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국에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이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행정 데이터의 활용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정책 평가, 정책 분석에서 주로 사용됐던 설문조사 자료가 한계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에 비용은 점점 높아졌지만 설문조사가 포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용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표본의 대표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행정 데이터가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분석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안적 데이터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분석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한계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의 포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한점이었는데, 지금 예시해드리는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 자료들입니다. 사회정책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 300여 개의 제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 데이터에서 포괄하는 제도는 이 정도로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책 분석을 하는데 설문조사 자료가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 데이터의 강점은 앞서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변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고요. 표본의 크기도 커서 소규모의 취약 집단,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적은 경우에도 그 해당 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횡단면 자료도 있지만 횡단면 자료를 여러 해를 연결하면 패널 데이터로도 구성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표본 문제도 없고 이러한 강점을 가지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러한 강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에 그 강점이 커집니다. 통상 행정 데이터는 여러 조직에 분산돼서 생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서도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를 연계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한 조직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급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수급자가 전체 국민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집단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려면 다른 데이터와 연계를 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연계된 행정 데이터는 분석 툴을 더 정교화할 수 있고 필요한 요인들, 배경 변수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석의 심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집니다. 지금 몇 개 보여드릴 표들은 이렇게 연계된 행정 데이터로 정책을 분석할 때 설문조사 데이터나 또는 한 개 조직의 행정 데이터로 분석해낼 수 없는 대안적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다 포괄해서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특정 인구 집단에 더 많이 포괄해서 제도적 혜택을 주고 어떤 연령이나 어떤 소득계층은 비슷한 수준에 있어도 제도의 포괄성에서 배제되는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부분은 설문조사 자료와 행정조사 자료를 공히 활용해서 분석한 건데요. 설문조사 자료의 강점은 욕구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데 행정 데이터는 욕구 정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더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죠. 이 편은 우리나라에서 빈곤층 중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료하고 행정 데이터를 공히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정 데이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잘 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정 데이터 확충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크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성과로 많은 영역에서 행정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된 법률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사회정책으로 한정한 것이지만 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의 변수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을 예시한 겁니다.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많은 관리 조직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자원이 지금 구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데이터가 실제로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서 각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행정 데이터가 어찌 협력하고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각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실제로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있는 정보들이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예시로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당장 인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행안부 소관에 있는 각종 인구 정보와 자산 정보, 지역의 거주 정보들이 필요하고 국세청을 비롯해서 여러 조직에 있는 소득 정보들도 필요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면 정책 분석, 정책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수월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 변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이 크게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 내용이 더 엄격해지고 정교해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연히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조항들이 추가됐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시해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서 정책 분석을 위해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조항들도 추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리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는 가명정보 등에 대한 정보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도 계속 추가되어 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법적 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 중에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 데이터를 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낮았던 것에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적용하게 될 때는 행정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간 연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조항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행정 데이터가 정책 집행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책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가치가 주목되면서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 예시된 것을 보시면 통계청이라든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영이 그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는 각 데이터 연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약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이 행정 데이터 연계 활용의 과정을 약수로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관부처, 소관부서에서 자료 협력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처 내에 있는 자료 관리 조직과의 실무팀과 또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표본 추출, 자료 결합과 관련된 협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센터, 이 분석센터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분석센터 중에 가장 적절한 분석센터를 선택해서 그 분석센터의 부서와도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자료 결합을 한 다음에 분석센터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통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하는데 아직도 한계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슈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질, 그리고 세 번째로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의 안전성 문제는 민감 정보를 구분하고 가명 정보에 대한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 수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데이터 활용의 장애는 법을 개정을 했더라도 법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 됩니다. 자료의 질과 관련된 것은 정보의 포괄성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접근에 대한 형평성은 법적 내용이 있고 자료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리고 제약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것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부처 또는 부서 담당자마다 지금 있는 법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적용도 달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조직, 같은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변경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그래서 활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건의료 정보가 훨씬 더 먼저 데이터 활용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도 부서마다, 부처마다, 조직마다 좀 상이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불안정한 정보의 질인데요. 소득, 재산 정보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의 포괄성이 아직 낮아서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융 정보는 공적 정보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행정자료에서 입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고요, 분석에서. 그 다음으로는 정보의 포괄성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정보의 정책 정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보 목록이 부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고 또는 외부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정보에 대한 해석, 정보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외부로 공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금 현재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행정부처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협력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는 실제로 후발 국가에 속합니다만 영미권 국가들도 빠르게 행정 데이터 활용한 정책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영미와 비교해서 훨씬 이전부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분석을 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 북유럽에서 공식화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의 제안에 따라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행정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고 나면 바로 파기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아도 데이터의 수준 같은 것들을 적시하고 있고요. 데이터 활용에서도 북유럽과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연구, 공공의 연구에 훨씬 더 먼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영역으로 치자면 자연 이공계 연구보다 경제 사회과학 연구에 행정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더 강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에서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 공유가 조금 더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서야 근거기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근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 기구였고요. 여기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상시로 행정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든가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로 미국에서도 행정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목록을 만든다든지 협력을 할 경우에 이점과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조항이라든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 총체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됐고 여러 가지 정책이 개선됐지만 행정 데이터로 정책 분석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모호하고 각 주체들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달리 조정하지 못하는 즉 거버넌스의 부재, 취약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책과제의 제일 첫 번째 정책과제를 뽑으라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분석을 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가도록 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 해석 적용에서 안정성,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제를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질,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표준화하고 각 조직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경험을 축적해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서 외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승인 조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중심으로 한 승인 조직을 두고
이런 곳에서 행정 데이터 활용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 데이터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공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으론 정보 목록을 마련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기제를 만드는 것도 이런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